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로데이터 기초 세분화 강의에 이어 구간, 범위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진행해보고 요약 보고서나 디스플레이용으로 유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이터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만큼 여러 작업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강의 때 저희는 물류 입출고 기록을 가지고 시간과 분과 초를 구분했고요. 기준과 가격을 넣어서 총 매출과 총 수량을 산출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입출 코드 기준표나 구분 코드 기준표에 수량을 구분에 따라서 산출을 했고 가격표에서 무게별로 수량과 총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산출한 수량과 금액이 검토 결과와 같다는 것도 함께 봤죠. 오늘은 이 결과를 가지고 요약 보고서나 디스플레이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우리가 만들어 놨던 표에서 세부적인 확장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희는 무게 구간별로 수량을 산출을 해냈죠. count if 함수로 수량을 산출했는데 구간별 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프리퀀시 함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배열 함수고요. 구간별 빈도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구간별로 어떤 통계나 분석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라서 수량을 count if로 알아냈지만 굳이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count if 함수처럼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 값을 찾아줘 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범위 내에서 구간 내에 있는 값을 찾아줘 라고 1대 다의 역할을 해주는 걸 배열함수라고 해요. 개념이 약간은 어렵지만 진행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은 프리퀀시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프리퀀시 함수는 값을 지정할 공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셀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 프리퀀시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첫 인수는 내가 찾을 값들이 있는 범위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무게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했었으니까 무게 전체 부분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 즉 간격이 되겠죠. 1kg 이하, 0에서 1kg가 되겠죠. 그리고 1kg 초과 10kg 이하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함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면 되는데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함수를 보시면 이 범위 내에서 간격에 맞게 10kg 초과 20kg 이하에 대한 범위만 가지고 온 거예요. count if 함수로 추출한 값과 같게 나왔죠. 이 수량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서 작성을 했지만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 부분이 없어도 이렇게 수량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 금액도 수정만 해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지난 강의 때 제가 굳이 count if 함수를 써가지고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고 가격들을 오른편에 다 넣었잖아요? 이런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게 프리퀀시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빈도수를 알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프리퀀시 함수로 수량을 나타냈으니까 지난 강의 때 만들어 놓은 기준은 없어져도 괜찮겠죠? 수량도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총 금액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시각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한눈에 많은 정보들이 알기 쉽도록 배열이 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우리가 프리퀀시 함수로 빈도수를 나타내 줬고, 그 빈도수와 다른 기준으로 입고, 출고, 반품, 그리고 오류에 대한 값을 넣어주고, 또 세부적으로 값을 넣어줬어요. 근데 아마도 상급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금액에 대한 부분과 물류량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어떻게 물류량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매출액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구분 코드 기준표대로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주력으로 어떤 물류량을 늘려야 매출에 이득이 될 건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기 위해서 가장 큰 그림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보여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화라는 작업을 엑셀에서 요새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시보드라는 작업을 엑셀 자체에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새는 보고를 굉장히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 장짜리 보고서, 10장 이내의 보고서,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의 보고서, 그리고 로데이터를 그대로 보고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엑셀에서 만든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PPT로 다시 옮겨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써가는 작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시보드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퀀시 함수로 알아낸 무게 구간별 수량과 총 금액에 대한 비율적 분포를 아주 간단하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비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표 내에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표 내에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작업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일단 그래프를 넣어주기 위해서 열을 추가하고 표를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 열의 넓이는 똑같이 해서 2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비율, 분포, 수량, 그리고 이 부분은 금액으로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준비는 어느 정도 됐고, 이 프리퀀시는 수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비율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구간별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구간을 총량으로 나누면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퍼센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거고, 자릿수를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똑같이 복사해서 금액 부분에도 붙여주고, 금액에 대한 절대값을 총금액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면 비율에 대한 준비는 끝이 났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넣을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오셔서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기타 규칙을 눌러줄게요. 기타 규칙에서 저희는 비율로 했으니까 백분율로 하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7은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고, 테두리는 조금 짙은 회색으로 해주고, 색상은 밝은 색깔로 주황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 안에 그래프가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조건부 서식에서 백분율로 했을 때는 74.88%인데
칸 끝까지 그래프가 가 있고요. 66.26%인데 표의 거의 끝까지 가 있어요. 숫자로 바꿔서 가장 작은 숫자는 0이고 큰 숫자는 1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면 이 비율에 맞게 이 그래프들이 모두 합쳤을 때 100%가 되도록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율은 표에서 더 보기 좋도록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합계를 넣어줘야 되겠죠? 비율에 소수점 두째 자리를 주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눈에 보기 좋은 그림이 나왔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 와서 붙여넣어 주고 우리가 똑같은 작업들을 해줄 거예요. 우선은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표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준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노란색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수량과 총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총 금액은 조건에 맞는 합산을 해달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sumif s 함수죠. 오늘은 sumif 함수로 진행을 해볼게요. range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예요. 우리는 코드별로 금액을 합산을 하고 싶은 거니까 코드가 있는 부분 전체를 선택해서 절대참조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코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F4키를 3번 눌러서 행고정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썸레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합계를 할 범위, 조건이 맞는다면 합계를 할 범위, 가격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전체 선택해주고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하고 전체에다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금액이 나왔네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합산을 한번 내볼까요? 그랬더니 똑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세팅을 해놨으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비율을 그래프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비율 분포 수량, 비율 분포 금액으로 바꿔주고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비율을 알아내야 되겠죠? 비율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량을 전체 수량으로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전체 금액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로 나눠준 다음에 단위를 퍼센트로 바꿔주고 소수점은 둘째 자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산을 구해 볼게요. sum 함수를 넣고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퍼센트로 소수점 둘째 자리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기타 규칙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알려드렸죠. 숫자로 하고 1로 해놓고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이번에는 파란색 계열로 진행을 해볼까요? 테두리는 실선 테두리 옅은 회색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줄게요. 지금 색깔이 약간 어둡게 나오니까 좀 보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색상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상을 조금 밝은 녹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그래서 도서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는 의류의 비율이 높네요.
한 가지 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수량별 금액 또는 무게별 금액을 어떤 인수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조정을 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인수를 하나 주도록 할게요. 실무에서는 팩터라고도 불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게를 가격으로 나눠서 무게당 가격이 무게 단위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게를 가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로 뿌려준 다음에 이 부분은 조건부 서식이 없는 걸로 바꾸고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을 해주고 소수점 자리를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많아지니까 좀 보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10만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팩터를 구했죠. 이 팩터를 어떻게 보냐. 1kg짜리는 66이에요. 근데 10kg는 500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격은 500원 차이고 무게는 10배 차이인데 지수는 거의 9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정 가격을 산정을 했는지를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의 검토를 하는 방법은 또 추후 강의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인수들에 대한 데이터도 상사한테 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팩터는 총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숫자로 바꾸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선택한 셀에서 지우고 테두리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 상태에서 영인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수정을 할 건데 앞에다가 if 에러를 써줄 거예요. if 에러를 써서 db 오류나 na 오류나 value 오류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라 라고 지정을 하는 건데 에러가 뜨면 빈칸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서 붙여 넣어주고 소식만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자제품 항목에는 수량별 3,0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가구는 4,0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과 if 에러와 sumif 함수 등을 통해서 통계를 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각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